여러분 중간고사 치르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반이 왔습니다. 이번은 9주차고요. 9주차, 10주차, 11, 12주차까지만 온라인 교육을 하고 13주차부터 대면 교육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13, 14 대면 교육하고 15주차도 대면으로 시험 본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 준비 조금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은 사회관계 영역입니다. 사회관계 영역. 자, 0일세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일세 사회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 먼저 조금 더 다가와 줘야 되겠죠? 더 상호작용을 어른들이 양육자가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양육자의 표정과 얼굴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또 그 관계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영아는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내가 아직 엄마가 먹으면 자기도 먹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 동일시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점차,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 알게 된다는 거죠.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왜? 기면서부터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서부터 정서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0-1세 시기다. 그래서 사회관계는 가정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가족에게서 점차 교사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면서 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 친구들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교사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과정으로 확대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관계의 목표를 보면 영아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거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내 표정, 양육자의 표정도 너무 중요하고 양육자가 또는 보육교사가 아이의 표정과 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0-1세 교수학습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아의 자아 존중감과 함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영아가 주변에 친숙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어린이집에서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아의 자아 존중감, 아이의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이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혜원이 이거 필요했어? 이거 갖고 싶었어? 이렇게 말 한마디가 영아로 하여금 자아 존중감 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 뭐가 있겠어요? 친구야, 줘. 친구가 만지고 있는 거, 내가 일부러 뺏지 않는 거, 이런 거이겠죠. 그리고 친구한테 줘, 나도 주세요. 이런 거 배우는 거. 미안해, 빠이빠이,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런 아주 기초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 그래서 0-1세 사회관계 목표와 내용을 보면요. 목표, 나를 인식하고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첫 번째 누구를 인식하는 거? 나를 인식하고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보면 나를 고유한 존재로 안다는 거. 그러니까 혜원이 어딨어? 거울 보면서 혜원이 여기 있네. 혜원이 눈 어딨어? 혜원이 코 여기 있네. 이렇게 아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혜원이 거. 그것 자체가 나를 인식하도록 돕는 거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 교사와 함께 지내는 것인데요. 내용 범주를 보면 나를 알고 존중하기 그리고 더불어 생활하기가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 범주에 속합니다. 나를 알고 존중한다라는 것은 나를 인식하는 거. 혜원이 눈 어딨어? 혜원이 코 어딨어? 누구야? 나. 누구야? 혜원이. 혜원아, 그러면 쳐다보는 거. 나를 인식한다는 거.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내는 거. 주세요. 싫어요. 나의 욕구, 감정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나와 친숙한 것을 아는 것. 친숙한 친구들 만나면 웃어주고, 달려가고, 기어가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겠죠? 더불어 생활하기라는 것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건데요.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그리고 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불어 생활하기의 내용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면 나를 알고 존중하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나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영일세 영아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교사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개별적으로 교사가 상호작용해줘야 되는 거죠. 교사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내용. 두 번째로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은 영아가 자신의 생리적인 욕구와 감정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민감하고 따뜻한 반응. 자, 아이가 생리적인 욕구와 감정을 나타냈을 때 어떻게 해요? 민감하고 따뜻한 반응, 주변에서. 그런 돌봄이 있을 때 민감하고 따뜻한 반응, 돌봄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뭐가요? 영아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 표현에 익숙해지는 내용이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사가, 부모가 따뜻하고 민감한 반응, 그리고 돌봄을 받는 경험을 통해 뭐가 영아 스스로 욕구와 감정 표현에 익숙해지는 내용이다. 그리고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라는 것은 영아가 이름이나 친숙한 물건 등 자기에게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인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혜원이 어딨어? 그리고 혜원이 것, 내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것과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 것을 존중할 수 있죠. 내 것이 없는 애는 공유하기 힘들죠. 왜? 내가 너무 빈곤하니까. 0, 1세 아이들 자기 이름, 그 다음에 자기 거, 가방, 자기 사물함에 이름 다 붙여주셔서 이거 누구 거? 혜원이 거, 자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야 자기 고유성을 알게 되고 타인도 존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아 경험의 실제 볼게요. 1세반, 0, 1세반에는 이렇게 벽에 안전 거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시로 자기를 들여다 보게끔 하는 것이 자기 인식, 이게 도움이 되죠. 거울 속에 내가 있어. 희나가 거울 쪽으로 걸어와서 거울을 손으로 짚고 벽돌 블럭 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종이 벽돌이에요. 종이 벽돌. 종이 벽돌 위에 올라가요. 양손을 거울에 대고 발끝을 보며 벽돌 블록 위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나는 벽돌 블록을 들어 거울에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문지르죠? 벽돌이 올라갔고 문지르기 시작해요. 이리저리 블록을 움직이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해요. 여기 보이시죠? 그랬더니 한 거죠. 하며 벽돌 블록을 바닥에 내버려 두고 거울 앞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상호작용했죠. 까꿍! 희나 어딨지? 자기 인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희나 어딨지? 거울에 희나 얼굴이 보이네 하고 말하자 와 하하하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이제 웃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영아 경험에 이해 볼게요. 영아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표정을 만들어 거울에 비추어 보며 자신임을 인식하였다. 영아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교사가 언어로 표현하며 공감해 주는 것을 듣고 즐거운 감정을 소리와 웃음으로 표현하고 거울에 비춘 자신의 표정을 확인한 것. 영아는 안정감 있게 걷게 되면서 밟고 올라서서 균형을 잡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고요. 손바닥으로 거울을 눌러 지지하면서 블럭을 오르내리는 것을 반복하였고요. 손으로 짚고 발끝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신체의 균형을 잡는 것에 집중하였고, 교사가 영아의 경험을 말로 표현해주자 듣고 이해하며 말소리를 내며 반응하였다. 자, 사회관계 영역에 속하는 것은 지금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줄쳐진 거지만 그 거울 보면서 자기가 활동한 것은 신체 영역, 그 다음에 언어 영역,
의사소통 영역도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아는 그런 경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에 있어서는 나를 인식하는 거,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내는 거,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는 것이 나를 존중하기, 알기에 속한다는 거. 아, 거울에 보며 자신을 나를 인식하는 거, 즐거운 감정을 소리와 웃음으로 표현하는 거,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 거.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의 교사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공간을 보니까 영아들이 블록을 충분히 탐색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블록이 있는 공간을 좀 더 넓게 마련해 주었다. 자료는 영아들이 자신의 전체를 비춰볼 수 있도록 보육실의 벽면에 안전 거울을 붙여주었다. 영아들이 블록을 밟거나 거울에 문지르는 등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허용한 거. 그다음에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가 블록으로 탐색하는 동안 관찰하며 스스로 집중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않는 거, 영아가 거울 속에 자신을 발견하여 즐거움을 느낄 때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교사가 영아가 느끼고 있는 것을 말로 공감해주며 영아의 인식을 도운 거, 상호작용을 했잖아요. 안전을 보면 교사는 영아가 거울을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거울 가까이에 기구나 놀잇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요. 영아가 블록 위에 올라서거나 거울을 짚고 균형을 잡을 때 영아가 다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유의하게 지켜본 거죠. 또는 만약에 블럭을 많이 올려놓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도록 교사가 유의하면서 지켜봤다. 이런 안전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보육일지에 이러한 용어들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힌트를 받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영화 경험의 실제 볼게요. 내 가방 메고 놀 거야. 다윤이가 등원한 후 자신의 가방을 꺼내서 안을 살핀 뒤 아무것도 없자 인형을 넣고 싶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형 넣고 짚어. 그러니까 교사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자 휴식 영역에 있는 인형 중 강아지 인형을 골라서 가방에 넣는 거예요. 다윤이는 인형을 넣고 스스로 지퍼를 닫은 후 이제 팔을 끼워 가방을 이 사진과 같이 매는 거죠. 그랬더니 교사가 다윤이 가방 메고 놀 거야? 하고 묻자 네 하고 웃으면서 교사를 쳐다보는 거죠. 다윤이가 가방 맨 것을 보고 혜민이가 자기 가방을 가지고 와서 교사에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혜민이도 가방 메고 싶어? 하고 교사가 혜민이의 마음을 읽어준 거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혜민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방을 메고 다윤이를 따라다니며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따라장이죠. 한 아이가 하면 그걸 다 흉내내게 하죠. 다윤이가 인형을 앉자 혜민이도 인형을 안고 다니고요. 다윤이가 웃자 혜민이도 따라 웃고 인형을 다독이자 따라서 다독여요. 둘은 각자 놀이를 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노는지 계속 살피는 거죠. 각자 놀이를 하면서 병행놀이 소통은 없어요. 병행놀이 하면서 각자 놀이하면서 계속 살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영아 경험에 이해해 볼게요. 영아는 가방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친숙한 사물임을 인식하였어요. 그 영아들은 같은 놀잇감으로 놀이하면서 함께 놀이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또래 친구에게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두 명의 영아들은 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에 관심을 가지고 또래의 행동을 서로 모방하며 놀이하였고요. 친구가 필요한 물건을 건네주거나 같은 놀잇감으로 놀이하며 함께 놀이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영아는 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정, 행동, 말로 표현하였으며 교사의 말을 듣고 이해하여 대답하였다는 그런 영아의 경험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상기해 볼까요?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 나를 인식한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 네.
그래서 교사 지원을 볼게요. 공간 면에서는 교사는 영아가 보육실의 놀이 영역에 상관없이 자신이 하는 놀이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놀이하도록 허용하였고요. 자료는 교사는 영아의 가방도 놀이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아가 놀이하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인형을 가방에 넣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3차와 4차와 다른 점이죠. 3차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가방은 제자리에 교구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4차에 있어서는 아이 놀이 중심으로서 아이가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 것들이라면 허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아이의 놀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일가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의 등원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맞이하며 놀이와 연결하여 주었으며 놀이 시간 동안 영아가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게 이제 4차에서 꼭 보여져야 하는 그런 바뀐 그런 내용들입니다.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이제 다음 시간 미술할 거야 어서 치우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호작용을 보면 교사는 영아의 언어적 욕구와 비언어적 욕구를 민감하게 듣고 영아에게 공감하였으며 영아가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 거, 교사는 영아가 인정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미소, 끄덕임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상호작용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의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사 지원을 작성하고 쓰셔야 교사가 일을 한 게 보인 거죠. 업무를 한 게 보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영화 경험의 실제로서 같이 거울을 보자. 현우가 놀이를 하다가 거울을 봐요. 거울 속에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며 웃는 표정을 짓습니다. 현우는 거울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어흥 무섭지 하고 소리도 지릅니다. 얼굴을 찌푸리는 표정도 만들어 보고요. 교사가 현우야 어흥하는 소리가 무섭네 하고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교사를 향해 더 무서운 표정을 보여주는 거죠. 놀이가 더 심도 깊게 확장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서준이가 가까이 다가와 현우가 짓는 표정을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기 아이들은 다 따라장이라고 했죠? 하나이가 하면 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우가 더 큰 소리를 내며 나는 더 무섭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준이가 웃자 현우도 따라 웃는 표정을 짓고 둘이 마주보며 이제 웃었다는 그런 활동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화 경험의 이해를 볼게요. 영화는 거울 속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즐거운 감정을 표정으로 나타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확인한 거. 영화는 표정과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을 느꼈으며 교사와 또래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아이들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허용적인 분위기에서는, 애착이 형성된 분위기에서는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죠. 영화는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표정, 몸짓, 말소리로 표현하여 교사에게 보여주었고요. 영화가 무서운 동물을 모방하며 나타내며 단순한 상징놀이를 한 거. 영화는 또래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같은 또래와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또래 행동을 모방하였습니다. 자,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 한 번 더, 나를 인식한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 자, 교사 지원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료, 영아들이 자신의 전체를 비춰볼 수 있도록 보육실 벽면에 안전거울을 붙여준 거. 상호작용으로서는 교사는 영아들이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며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던 것. 그리고 교사는 영아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지켜보았으며 영아가 교사에게 표현했을 때 영아의 감정을 공감해주면서 반응한 것. 교사는 영아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 두 영아가 서로 모방 행동을 하며 놀이할 때 미소로 바라보며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지원이겠죠. 자, 이제 다음 내용 범주로서 더불어 생활하기입니다. 더불어 생활하기의 내용을 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이것은 영아가 교사에게 정서적 유대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자신의 욕구와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교사 외에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과 구별되는 다른 존재로서 또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영아가 주변의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과 행동을 보고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감정과 행동을 나타나는 존재임을 알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에서 편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0-1세 영아가 자기가 속한 반의 쾌적한 환경, 반응적인 교사, 불편함을 주지 않는 또래, 규칙적인 일과 운영 속에서 생활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 내용입니다. 영아 경험의 실제 선생님이 좋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가 울고 있네요. 유아라는 아이가 영아가 등원 첫날입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지요. 당연히 첫날은 울지요. 웬만한 영아 아이들은. 그래서 교사가 엄마 보고 싶구나. 걱정되고 속상하지? 선생님과 재미있게 놀다 보면 엄마가 데리러 오실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사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교사가 쓰다듬어주고 달래주자 차츰 울음을 멈추고 교사와 눈을 마주칩니다. 교사는 동물 인형을 가져와 유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인형을 보여주면서 동물 소리를 내는 거죠. 유아야, 안녕? 안녕, 유아야. 난 유아 친구 몽이야. 반가워. 나랑 같이 놀자. 하고 말하는 거죠. 인형을 관심 있게 바라보다가 인형을 가까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잡고 흔들거나 한참을 쳐다보며 흥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교사가 유아에게 몽이도 엄마 보고 싶었나 봐. 우리가 몽이 안아줄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아가 몽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이 인형도 그런데니까. 교사가 선생님도 우리 유아 안아줘도 될까? 라고 말하며 유아에게 팔을 벌려요. 그랬더니 유아가 교사 가까이에 다가와서 품에 안깁니다. 유아는 교사와 인형을 가지고 놀이하다가 음악 소리를 듣더니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유아가 좋아하는 노래야? 하고 묻자 응 하면서 노랫말에 맞추어 팔을 뻗는 동작을 하며 몸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곁에 머물며 유아가 잠시 후 인형을 들고 교실을 살피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선생님이 아이가 처음 와서 낯설고 엄마 보고 싶고 이러한 환경에서 잘 상호작용을 해주셔서 지금 적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죠. 그래서 영아 경험에 의해 영아는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부모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교사가 신체적 접촉을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선생님이 누구 안아줄까 하고 허락받죠? 이런 허락받는 거. 선생님이 그냥 달려가서 안으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허락을 받고 아이가 다가올 때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덥석덥석 안으면 그것도 아이한테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신체적 접촉을 하며 달래주고 인형으로 관심을 유도하자 교사에게 안정감을 느꼈고요. 영아는 교사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표정과 태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아는 좋아하는 인형을 매개로 교사와 소통함으로써 자신이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요. 영아는 교사에게 애착을 형성하고 반에 있는 다른 공간과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편안하게 지내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영아는 교사가 보여주는 표정, 몸짓, 말을 집중하여 듣고 이해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거. 그래서 선생님의 특히 영아반에 선생님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얼굴들이 다른 업종의 사람들이 우리 유아교육이나 보육을 보시면 다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왜? 아이들 보고 웃으니까. 그래서 웃음의 그 주름살이 비슷하게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뭐 광대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특히 영아반 선생님에 있어서는 표정, 몸짓, 말 굉장히 조심하면서 아이에게 편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얼굴이 되고 그러한 언어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더불어 생활하기에서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는 거,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거,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이게 이제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사 지원으로서는 자료로서는 신입 영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적응하도록 영아가 흥미를 가질 만한 인형을 제공한 거, 일과에 있어서는 영아가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편해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천천히 놀이에 참여하도록 한 거, 상호작용의 입장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의 감정을 읽어주고 언어적 표현뿐만이 아니라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정과 행동으로 상호작용을 한 거, 그리고 영아가 듣고 이해하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 이런 것들이 지원인 거죠. 자, 이제 또 활동의 실체. 옆에 있고 싶어. 소희가 보람이 옆에 와서 좋아하는 초록색 보자기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이가 놀이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보람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릇 모양을 쌓으며 놀이를 해요. 보람이가 그릇에 담으면 소희도 이제 따라 담는 거예요. 자, 소희는 보람이 옆에서 이동하며 혼자서 놀이를 해요. 초록색 보자기로 인형을 덮어주며 재우려고 토닥토닥 해주고요. 자장자장하고 작게 여러 번 반복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희는 친구들이 인형을 안고 보자기를 덮거나 눕는 놀이를 하고 있는 쪽으로 이제 가는데, 또래의 놀이를 바라보다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인형을 안고 친구들 옆에 가서 누워서 이제 자는 척하는 가작화 놀이를 하는 거죠. 자, 영아 경험에 의해 영아는 또래가 놀이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졌으며 또래를 모방하며 놀이하였고요. 영아는 또래와 나란히 같은 놀이를 하면서 다른 영아의 감정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같은 행동을 하려고 의도하였고요. 영아는 반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혼자 놀거나 또래와 가까이에서 놀이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영아는 보자기로 놀이하면서 깔고 앉거나 쓰다듬거나 덮으면서 보자기의 촉감을 탐색하였고요. 영아는 보자기를 깔게 또는 보자기 깔게 그리고 인형 덮개 이런 것들을 이불이라고 상상하며 모방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교사 지원은 어떻게 있었나요? 공간. 영아들이 영역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적으로 배치하였고요. 자료에 있어서는 영아들이 보자기에 관심이 많아지자 영아의 수만큼 여러 개 보자기를 제공하고 영아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보자기를 사용하며 놀이하도록 허용한 거,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가 또래의 놀이를 모방하거나 또래 가까이에서 같은 행동을 하며 놀이를 시도할 때 미소, 끄덕임 등 긍정적인 표정으로 영아의 놀이를 지지해 준 거, 안전의 입장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들이 보자기로 놀이할 때 미끄러지거나 잡아당기며 다칠 우려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 거, 이런 것들이 교사 지원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실제를 보면 서준이가 블록을 연결하고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블록 하나를 집어 들어 올리더니 반대쪽 손으로 흔들어요. 그리고 가온이 인누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던 가온이가 싫어 라고 하자 안 돼, 가온이 인누와 하는 거야. 일로 와, 여기 들어가, 이런 거죠. 그랬더니 교사가 가온이에게 가볼까?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온이가 블록집으로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가온이가 블록집 앞에 멈추자 서준이는 똑똑하며 블록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서준이는 자신이 열어준 문으로 가온이가 들어오자 안녕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서준이가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온이를 보니까 가온이도 이제 따라 웃으며 즐거워한 거죠. 특히 서준이라는 아이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친구를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하도록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이가 지속되지 않고 가온이는 곧 자기 놀이로 돌아갔지만 서준이의 표정은 계속 밝은 거죠. 자기가 이리 와 했더니 와서 같이 놀이에 참여해줬고, 아이들의 놀이는 지금 짧게 끝나죠. 더 스토리가 가지는 않죠. 그래서 자기 놀이로 갔지만 서준이가 가온이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서 영화 경험에 의해 볼게요. 영화는 혼자서 놀이하다가 좋아하는 또래에게 자신의 놀이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또래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자 즐거워한 거. 그리고 자신의 의도에 또래가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였으며 자신도 공감하며 나타낸 거. 영화는 또래와의 짧은 놀이에서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고 반해서 자신의 요구와 감정이 교사와 또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 그쵸? 인노와 했을 때 누가 와준다라는 건 내 욕구에 반응해 준 거잖아요. 그럴 때 더 기뻐지고 사회관계가 더 잘 되는 거죠. 영화는 좋아하는 친구와 놀이하고 싶어서 몸짓과 말소리로 친구를 부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고요. 영화는 같은 모양의 블록을 규칙적으로 연결하며 공간을 만들며 놀이하였고요. 영화는 블록을 연결하거나 쓰이면서 패턴, 길이, 높이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지금 우리가 사회관계 영역을 하지만 사회관계 영역에서 어떤 거요? 더불어 생활하기에 들어간 것을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뭣도 찾아낼 수 있어요? 몸짓과 말소리로 친구를 부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 예, 의사소통이죠. 그럼 또 뭐예요? 규칙적으로 연결하며 공간을 만드는 거. 뭐 패턴, 길이, 높이 변하는 것을 이거 뭐지요? 자연 탐구 안에서 특히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인 거잖아요. 수학 영역에 가까운 거. 예. 그런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났다. 그래서 교사 지원을 볼게요. 공간. 교사는 일정한 놀이 영역으로 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영화가 블록을 늘어놓으며 충분한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화들이 블록을 늘어놓거나 쌓는 놀이를 좋아하자 같은 종류를 여러 영화들이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양을 제공한 거. 상호작용의 입장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화의 말소리와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영화와 영화 간의 관계에 먼저 개입하지 않은 거. 그리고 영화가 또래에게 관심을 보였을 때 다른 영화의 반응을 기다렸다가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한 거.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잘 지켜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쵸?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자, 이제 만 2세의 사회관계입니다. 만 2세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이해는 2세의 영아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해보면서 고유성과 독특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특별한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며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놀이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 1세 아이들은 어땠어요? 병행놀이를 했죠? 같이 있지만 놀이가 연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나마 이 시기는 함께 놀이하는 것을 즐거워요.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성과 자기조절이 증가하고요. 사회의 규칙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 2세 사회관계 영역 목표와 내용을 보면요. 목표는 나를 알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는데요.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태도를 기린다가 목표입니다. 내용 범주를 보면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 더불어 생활한다라는 것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하는 것,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 2세 영아의 교수학습 방법을 보면 영아들이 긍정적인 경험과 자기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데 중점을 두고요. 친숙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현하도록 하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고 공감하며 기본적인 사회적 규칙과 약속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지키고자 노력하도록 격려하여 다른 사람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는 건데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은 영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 능력, 성별 등을 바탕으로 구별함으로써 자신이 고유한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즐거움이나 기쁨, 슬픔이나 두려움, 화남 등의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알도록 적절한 말과 표정,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영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 관심이 생기는 것을 찾아 직접 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내용인데요. 자, 영화 경험의 실제, 나야, 나. 자, 얼굴 스티커를 살펴보던 예진이는 자신의 얼굴 스티커를 하나 집어요. 그래서 예진이 그려줄 거야. 라며 종이에 자신의 얼굴 스티커를 붙인 뒤 분홍 색연필로 원피스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진이가 스티커를 이용해 그림 그리는 것을 본 성훈이는 내가 너 그려줄게 라고 하며 친구의 얼굴 스티커를 붙인 뒤 몸통과 옷을 그려 선물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예쁜 내용. 자, 다음날 손이 더러워진 체린이가 손 씻기를 거부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체린이에게 체린이는 기분이 안 좋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화가 난 체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예진이가 이거 화난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하는 화난 표정을 그려 체린이에게 주는 거예요. 이 밑에 모습 그린 화난 표정 여기 있는 표정인 거예요. 성훈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교사에게 보여줘요. 교사가 성훈이 무슨 그림이야? 라고 묻자 성훈이는 친구랑 싸우는 거 기분이 안 좋아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끼적이기 감정에 대한 끼적이기. 교사는 영아들에게 다양한 감정 그림을 제공했고요. 감정 그림을 살펴보던 성훈이는 그림 속 표정을 따라 이제 그려보려고 시도했고 예진이는 감정 그림을 하나 고르며 이거 깎아먹은 기분이라고 말하며 그림 뒤에 표현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카드인 거죠. 감정 카드 보면서 아이들이 상호작용하고 그것을 그림으로도 이제 그려본 겁니다. 여기서 영아 경험에 의해 영아는 자신의 얼굴 스티커를 사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며 나를 인식하였고요. 영아는 자신의 그림과 다른 영아가 자신을 그려준 그림, 다른 영아의 그림을 비교해보며 자신에 대한 특징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였고요. 또래와 함께 그림 그리는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아들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고 그림이나 표정,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감정 그림의 표정을 따라해보거나 유사한 감정을 경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감정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교사 지원을 보면 자료는 교사는 영아들이 자신의 얼굴과 같은 반 친구들의 얼굴에 대해서도 알고 구분할 수 있도록 영아들이 실제 얼굴 사진 스티커를 제공한 거. 그래서 얼굴 스티커를 붙이고 몸을 아이들이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한 거잖아요. 교사는 영아들이 감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감정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감정 그림 스티커를 제공한 거. 일가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들이 자신의 특징을 알고 표현하며 또래들끼리 서로 관찰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며칠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거. 그렇잖아요. 다음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교사는 일가 중에 영아들의 표정이나 행동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영아의 감정을 인정해주며 영아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들이 얼굴 사진 스티커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자신과 다른 영아의 그림을 비교해보면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하였고요. 교사는 영아의 감정을 그림이나 언어로 표현해보도록 격려하고 영아들이 표현한 감정에 대해 명명하거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영아들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지원을 하였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경험의 실제 볼게요. 같이 하니까 재밌어. 간식을 먹은 후 지아가 보현이에게 우리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은 세면대에서 입을 닦은 후 세수도 해요. 지아가 우리 로션 바르자라고 말하며 로션을 짜요. 지아는 로션 냄새를 맡으며 이건 좋은 냄새가 나라고 말을 해요. 보현이도 로션 냄새를 맡으면 레몬 냄새야. 화장실 거울 보고 발라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지아와 보현이는 거울 속에 상대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 이쁘지? 응, 이뻐. 로션 발라서 이쁜 거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교실로 돌아와 둘은 다시 거울 앞에 앉아요. 거울을 보며 손으로 거울을 문지르면서 보들보들해. 맞아, 보들보들해. 미끌미끌해. 맞아, 미끌미끌해. 이러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얼마나 관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영화 경험에 의해 영아들은 일상에서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씻기, 로션 바르기와 같은 행동을 서로 모방하면서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였고요. 영아들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친구의 얼굴을 살펴보며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친구의 생각을 묻자 이를 동의해주며 함께 놀이하는 친구의 감정과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였고요. 영아들은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일, 로션의 냄새와 느낌,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간식을 먹은 후 스스로 입을 닦고 세수를 하며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한 것, 로션의 냄새와 로션을 바를 때의 촉감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로션의 특성을 감각으로 탐색한 것, 이런 것이 영화 경험입니다. 자, 그럼 교사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교사는 영아가 일상에서 혼자 또는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탐색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였고요. 교실의 설비나 사물들을 영아의 키높이에 맞게 배치하여 영아들 스스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일가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들이 일상의 경험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들이 또래들과 함께 교실 내의 사물들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자, 나도 탈래. 같이 가요. 영화 경험에 실제 보면 또 다른 예 보겠습니다. 지환이는 달팽이 끈을 길게 풀며 바닥에 나란히 내려놓았어요. 교사가 우와, 끈이 길다 하고 말하자 지환이는 이것도 길고 이게 더 길어 라고 하며 끈의 길이를 비교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유나가 지환이에게 다가와서 이게 뭐야? 엄청 길다 라고 말하자 지환이가 이건 기찻길이야 라고 말을 해요. 교사가 그럼 기차는 어딨지? 하고 묻자 지환이는 끈 2개를 들고 내가 기차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환이는 달팽이 끈으로 기차를 만들고 휘성이와 기차놀이를 하다가 옆에 있는 유나에게 유나야 탈래? 라고 묻는 거예요. 유나가 어디 가세요? 지환이가 놀이터로 놀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나가 나도 탈래 같이 가요 한 거죠. 그래서 지환, 휘성, 유나는 달팽이 끈으로 만든 기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칙칙폭폭하고 소리를 내요. 교사가 셋이 어디로 놀러 가는 거야? 하라고 묻자 놀이터로 출발합니다. 안녕 하고 손을 흔들고 이제 협업하는 놀이가 나타난 거죠. 그쵸? 협동놀이가 나타납니다. 영화의 경험에 의해 지환이는 자신이 놀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유나가 자신의 놀이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함께 놀이하는 것을 제안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였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이때 영화는 교사가 제공해준 달팽이 끈을 늘어놓으며 자신과 사물과 사물 간의 위치, 거리 등의 관계를 탐색하였고요. 길이를 비교하며 주변 사물의 각고 다름을 구분하였다는 것. 영화는 긴 것에서 기찻길을 연상해내고요. 교사의 기차에 대한 질문을 들은 후 스스로 기차가 되는 상상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고요. 끈을 가지고 놀이하는 지환이에게 유나는 놀이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물으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였습니다. 제공된 긴 달팽이 끈을 가지고 기차를 만들어 놀이하며 대소 근육을 조절하고요. 신체 활동을 즐긴 것이 영화 경험의 이해입니다.
자, 교사 지원을 볼게요. 공간은 교사는 영아들이 실내에서도 기차놀이를 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요. 자료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가 자유롭게 탐색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색과 길이가 다양한 달팽이 끈을 제공하였다는 거.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가 가지고 놀이하는 재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아의 탐색을 격려한 거. 교사는 영아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요. 영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였고요. 기차가 되어 함께 놀이하는 영아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 주어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겁게 인식하고 또래 관계를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실제로서 내가 같이 해줄까? 탐구 영역에 있던 통을 떨어뜨려 그 안에 있던 모래가 쏟아지자 쥐어 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막 이렇게 통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막 모래가 흩어진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쵸? 그 주위에 있던 친구들도 각자 도구를 가져와서 친구들을 도와 모래를 통에 넣으며 정리를 도와주고는 그런 장면이죠. 걱정이 되니까 친구들도 와서 같이 모래를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서 놀던 영아들도 교실 바닥에 흩어진 모래를 같이 담아주려고 모여듭니다. 쏟았어? 내가 같이 해줄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영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함께 바닥 위에 모래를 정리해가는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기술하셨고요. 이때 영아 경험의 이해를 보면 놀이 중에 바닥에 모래가 쏟아져서 지저분해지자 스스로 바닥을 정리하며 함께 지내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잘 놀이하기 위한 반에서의 기본적인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키기를 하였고요. 친구가 어려워하는 일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친사회적으로 반응하였고요. 영아가 모래를 다시 통에 담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영아들과 다른 영역에 있던 영아들도 도움이 필요한지 돕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숟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바닥에 흩어진 모래를 통에 담으며 대소 근육을 적절하게 조절하였다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고요. 교사 지원을 보면 공간에 있어서 모래 정리를 돕기 위해 한 영역으로 여러 영아들이 몰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교사는 영아들의 안전을 지키고 편안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교구장과 책상 등의 위치를 옮겨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해주고 위험한 것들을 치워주었다. 예전에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있는 교구를 저쪽으로 갖고 가는 것을 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역에서만 노는 거야. 왜냐하면 섞어지면 이 정리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영역은 꼭 이렇게 픽스되어져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이의 놀이에 따라 영역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그 어떤 영역을 더 확장해서 아이들이 가지 않는 영역은 줄이고 아이들이 많이 노는 영역을 이렇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아이의 놀이를 더 지원하는,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자료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가 바닥에 쏟아진 모래를 숟가락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청소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제공한 거. 일가에 있어서는 교사는 일가를 조정하여 영아들이 스스로 모래를 정리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정리 및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거죠. 아마 전이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기다려준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교사는 영아들이 놀이 중 발생한 문제들을 미리 나서서 해결해 주기보다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미리 해결해 주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아들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지켜보며 기다려 주었다는 거.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웬만한 선생님들은 후루룩 가가지고 본인이 정소하시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아이를 혼내면서. 근데 반에서의 기본적인 약속인 놀이하던 것 정리하기, 함께 사용하는 반을 깨끗이 하는 내용을 영아들이 알고 이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격려해 주었다는 이런 상호작용을 한 거죠, 선생님이. 자, 그래서 5개 영역의 통합적 이해로서요, 사회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제가 실예를 놀이 코칭 또는 양육 코칭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아직은 10월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왔어요. 사회관계로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1세, 2세, 3에서 5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1세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내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 더불어 생활하기에 있어서는 만 2세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하는 것,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3, 5세에 있어서는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고요.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사회관계 영역에 있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시로 들죠. 어머,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가까울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 이거 뭐야? 먼저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게 뭐야? 나무도 있네. 벽난로 알아? 요즘은 이제 전원주택에 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전기로 된 벽난로가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 벽난로네. 와, 양말도 있다. 양말에다가 어떤 게 들어갈까? 또 뭐 있어? 여기 선물도 있네. 무슨 일일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잉 하고 울고 있대. 울고 있대. 왜 울고 있을까? 친구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왜 울고 있을까? 어쩔 때 울고 있을까? 예.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충분히 받아주시고요. 이곳에는 무엇이 있어? 벽난로가 있구나. 오, 나무도 있었어. 선물도 있었어. 양말도 있었어. 와,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고 오신대. 산타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어? 이야기 이제 아이들한테 또 이끌어내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고 오는 크리스마스 날이래. 성탄절이래.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왜 울고 있는 걸까? 왜 울고 있는 걸까?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왜냐하면 왜 그럴까? 그 친구들한테 자꾸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말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는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친구는 울어서 할아버지한테 어떤 선물 주세요 라고 말을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울지 않고 또박또박 말해야 된대. 나 또박또박 할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을까? 용기가 필요해. 나 용기 내서 할아버지, 나 이런 선물 갖고 싶어요 하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마이크 주면서 아이들로 이야기하게끔 하고요. 이런 노래 불러서 같이 아이랑 손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앞부분에 있던 그 산타 할아버지 노래는 또 제가 링크에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는 보육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세요. 그래서 도입 부분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이끌어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의 말로, 아이들의 생각으로 내용이 다르게 가셔도 돼요. 그쵸? 그래서 끼적이기 한번 해보고 우리 성탄 한번 그려보자. 성탄나무 한번 그려보자 하고 끼적이기.
예, 음악 틀으면서 끼적이기. 꼭 이렇게 멋지게 안 그려도 되고요. 아이들이 끼적이면서 뭐 몇 가지 스티커 붙이면 예쁜 작품이 될 수 있잖아요. 끼적이기 하기. 그 다음에 뭐 종이컵이나 종이 접시나 또는 도화지, 색지 같은 걸로 이제 나무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와 함께 수업을 하거든요. 저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고 오토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감발달놀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백화점 문화센터라든지 그 할인마트 문화센터에서 엄마와 아기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엄마에게 간단하게 이런 양육 코칭을 하는 거죠. 울며 떼쓰고 고집 피우는 그런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 2세 영아는 자아가 분명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전에 잘하던 일도 이제는 싫어, 내가 할래 라는 말로 거부하고 고집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28개월에서 30개월쯤 영아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울어서 부모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양육자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곤란함을 느끼고 영아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요. 양육자에게 매달리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욕구가 커져서 양육자와 이제 고집겨루기를 하는 게 이 시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러한 행동은 영아가 독립심이 생겼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뭐라고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이게 아니라 2세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 독립심이 생겼구나. 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은 욕구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욕구는 자신에 대한 능력을 실제로 실험해 보는 가운데 생기고요. 스스로 해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경이로움과 기쁨을 갖게 되고 이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을 신발도 신겨주고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죠. 부모가 뺏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가 좀 못하면 엄마가 도와줄까? 그럴 때 싫어. 그러면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야. 그게 아이를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먼저 첫 번째로는 2세쯤 됐을 때는 우리 아이가 독립심이 생기는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봐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도와주고 싶을 때는 도와줄까라고 물어보고 아이의 의사에 따라 도와주고 더 기다려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양육자는 영아의 울음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게 될 경우 영아가 울고 떼쓰고 고집피는 것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게 되기에 영아가 왜 우는지 전후 상황을 유심히 살피면서 감정 해소의 수단으로 울음을 사용할 때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정을 해소해야 되는데 울음으로 그쵸? 이럴 때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영아가 너무 화가 나서 우는 경우 영아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양육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실컷 울게 그냥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영아의 울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준다는 메시지로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기의 울음을 빨리 끝이게 하려고 사탕 넣어주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가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던 그런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폭발할 때는 좀 울게 놔두시는 것도 아이의 정서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 고층을 이런 노래를 들어서 이렇게 부모 교육과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노래 배웠고 손유이 배웠고 이런 시즌이 와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럼 당연히 울고 떼쓰고 고집피는 그런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교육 자료로 간단하게 그림과 함께 보내시면 어머님들이 후루룩 보시면서 그쵸? 이해하시고 부모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한 예시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자, 그리고 더불어 생활하기에 있어서는 깡충깡충 토끼, 쪼르륵 다람쥐인데요. 더불어 생활하기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 특히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하는 것,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키는 건데요. 여기서 더불어 생활하기 중에서 깡충깡충 토끼와 쪼르르 다람쥐를 통해서 뭐를 할 거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활동 볼게요. 먼저 동화를 들려주는 거죠. 추운 토끼, 토끼와 다람쥐는 배고프지 않을까?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눈으로 쌓이고 나뭇잎이 다 낙엽으로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데 토끼와 다람쥐는 어떻게 살지? 하고 아이의 이야기에 더 집중, 내가 동화를 들려주려고 하기보다도 지금 여기서는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니까 더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춥지 않니?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춥지 않아. 털옷을 입었어. 그렇구나. 다람쥐야, 다람쥐야, 배고프지 않니? 왜냐하면 눈이 와서 알밤도 보이지도 않고 알밤이 열리지도 않잖아. 다람쥐는 배고프지 않을까? 다람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아니, 나는 괜찮아. 나에겐 엄마가 준 알밤이 있거든. 와, 엄마가 준 알밤, 가을에 열심히 모아둔 알밤을 먹어서 다람쥐는 배고프지 않대요. 그랬구나. 나도 털옷을 입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 털옷을 입으면 어떻지? 하고 먼저 물어보고, 따뜻하다. 그래, 나도 털옷을 입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털옷을 입었죠? 토끼도 털옷을 입고 다람쥐도 털옷을 입어요. 한번 내 옷 자랑 한번 해볼까? 하면서 옷 자랑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와 다람쥐 노래는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고요. 특히 이제 다람쥐, 토끼 흉내 내보는 거, 그래서 깡충깡충 토끼, 쪼르륵 다람쥐 이런 흉내도 이제 같이 신체 활동과 연결해서 활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끼와 다람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교구 정도 만들어서 정말 실물의 다람쥐, 당근 같은 거 놓아두셔서 아이들이 이제 교구로 선생님의 동화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교구 활동 하시면 좋겠죠. 자, 끼적이기 우리 활동인데요. 토끼와 다람쥐 동화를 들으면서 또 몸으로도 표현해 봤고, 교구로도 한번 해봤고, 끼적이기 토끼와 다람쥐 스티커만 붙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토끼가 깡충깡충깡충 쪼르르르 다람쥐 쪼르르르 다람쥐 해서 토끼와 다람쥐를 그린다라기보다도 토끼와 다람쥐가 하는 행동을 이제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해 보는 거죠. 그게 끼적이기죠. 그쵸? 그래서 끼적이기 할 수 있고요. 또 저희 선생님의 데모 수업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도 수업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토끼와 다람쥐를 통해서 그 놀이 코칭, 양육 코칭은요, 뭐 좋아요, 싫어요. 영화가 기분이 좋을 때 좋다고 말하고 싫을 때 싫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다양한 정서에 대해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정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야 괜찮아? 영아가 양육자와 또래 친구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 기분을 달래주려고 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건데요. 토끼와 다람쥐 노래 동화를 통해 기분이나 감정을 달래주는 표현을 하도록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동화 들려주고 동화책을 언어 영역에 넣어놨더니 우연치 않게 아이가 거기 그 책을 넣어놓고 선생님이 동화 들려주면 아이들은 그 책을 보게 됩니다. 그쵸? 그 책을 펼쳤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린 거예요, 저는. 자, 그리고 3, 5세 사회관계는 어떨까요? 자, 만,
3. 5세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이해. 유아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유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요. 사회관계 영역은 유아가 자기 자신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경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을 보면 유아가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데요.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주변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자, 그러면 만 3에서 5세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와 내용을 보면 목표는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는데 여기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의 내용은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생활하기 안에서의 그 내용은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하는 것, 친구들과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키는 겁니다. 오늘의 활동의 예시로는 특히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하는 것,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뭐라고요? 더불어 생활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회에 관심 가지기의 내용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것,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대요.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를 보면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유아가 자신을 나타내는 나이, 성별, 모습 등에 대해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내용이고요.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아 경험의 실제를 보면 5세 반 유아들이 숨바꼭질을 하려고 이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가 나는 진짜 잘 숨을 수 있어 라고 말하자 다른 유아들이 나도 잘하거든? 나는 몸이 작아서 아무 데나 숨을 수 있어. 나도 잘하거든? 이라고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유아가 나도 할래 하며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숨바꼭질을 하던 유아가 너는 늦게 왔으니까 먼저 술래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늦게 온 다른 유아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정해. 나도 술래하기 싫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죠. 또 하나, 이제 내용 이해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유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실천해가는 내용인데요. 유아 경험의 실제를 보면, 유아가 등원하자마자 선생님께 오늘 자신이 도우미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순서를 바꿔서 도우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우미 하는 날이에요. 저는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잘하고요. 친구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오늘의 도우미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할 생각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자 화분에 물 주러 가야지? 라고 말하며 물을 뜨러 화장실 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더불어 생활하기 볼게요. 목표를 보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내용에 있어서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는 거,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하는 거,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키는 건데요.
먼저 내용 이해.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알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은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내용인데요. 유아 경험의 실제를 볼게요. 4세 유아는 가족과 지내던 일에 대해 그림을 그리며 웃으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캠핑 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아빠가 밥하고 고기를 구웠고 엄마는 식탁을 차렸어요. 저는 물컵을 꺼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같이 공놀이도 하면서 놀았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또 서로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것은 유아가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친구와 서로 도우며 배려하고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내용이고요.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유아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고 배려, 양보, 타협 등을 통해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를 보면 유아들이 도화지에 물감을 흘리면서 무늬를 만들고 있어요. 4세 수연이가 높은 위치에서 물감을 흘러내리게 하다가 물감이 현우의 팔에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우가 얼굴을 붉히면 야! 내 팔에 물감이 튀었잖아 라고 말하자 수연이는 미안해 이제 작게 뿌릴게 라고 말하며 아까보다 낮은 위치에서 물감을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고무줄 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무줄 뛰기를 하고 싶은 유아들이 많아지자 서로 먼저 뛰겠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세 유아들이 누가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이때 우재라는 아이가 우리 먼저 온 순서대로 여기 이름을 적으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더니 3세 도하 손을 잡아 이끌어요. 도하야, 아까 내가 제일 먼저 왔지? 여기 내 이름 적어봐. 못 적으면 형아가 적어줄게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율을 하는 거죠. 자, 또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유아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생각, 행동에 관심을 갖고 감정, 생각, 행동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내용이고요. 친구와 어른들께 예의를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유아가 친구와 어른께 배려, 존중,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예절을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는 것은 유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약속과 규칙이 있음을 이해하는 내용이고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약속과 규칙을 논의하여 정하고 지키는 내용입니다. 유아 경험의 실제를 보면 5세 유아가 가위바위보 하여 이긴 사람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 놀이를 이제 하고 있고요. 먼저 계단을 올라간 두 유아가 계단을 다 오르지 못한 유아를 남겨두고 미끄럼틀로 뛰어가요. 혼자 남은 유아가 나 혼자만 여기 있잖아 하며 울먹이자 미끄럼틀로 뛰어가던 유아가 되돌아와 친구의 어깨를 2번 토닥이며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계단을 올라 미끄럼틀 쪽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하는 모습. 실내 놀이를 마친 뒤 5세 반의 몇몇 유아들이 놀이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선이가 우리끼리 약속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하자 유아들이 매트 위에 모여 앉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놀이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유아들끼리 정한 약속을 교사는 색종이에 적어 칠판에 붙여주고요. 한 유아는 놀이 약속 옆에 손가락 도장을 찍으며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회에 관심 가지기의 목표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인데요. 내용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요.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를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유아가 자주 접하는 가까운 주변 지역과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알아보며 지역 구성원으로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유아가 우리나라의 전통에 친숙해지고
우리나라의 상징 언어, 문화 등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유아가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 양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실제를 보면 유아들이 함께 블로그로 동네를 만들어요. 유아들은 도서관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기는 도서관, 우리는 도서관에 가봤지?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좋다. 그치? 응, 선생님한테 내일 또 도서관 가자고 말씀드리자. 같이 바깥 놀이터에서 유아들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모습인데요. 우재가 너희들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근데 유아들이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가 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시연이가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나는 한글을 진짜 잘 쓰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자신 이름을 쓰고요. 다른 유아들도 나도 내 이름을 써야지. 아, 맞다. 내일 한글날이지? 나 한글날이라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본 거죠. 자, 이제 사회관계 영역의 통합적인 이해로서 알겠어, 미안해. 하원 시간에 우주는 놀이를 계속하고 있는 서연이에게 블록 정리를 하자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블록을 정리하는 시간이야. 그랬더니 이제 서연이가 귀에 대고 이렇게 서연이가 우주가 이제 서연이의 귀에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서연이가 귀에 대고 하지 마, 귀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주가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아니야, 나는 머리카락에 대고 말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너가 내 귀에 대고 크게 말했잖아. 귀 아팠거든? 그랬더니 우주가 아니야, 나는 여기에 대고 말았어 하면서 이제 말다툼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서연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은성이가 다가와서 무슨 일인지 묻는 거예요.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있잖아. 내가 귀에 말 안 하고 여기 머리카락에 말했는데 서연이가 자꾸 내가 귀에 대고 말했다고 하잖아. 나 기분 진짜 안 좋아. 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성이가 알겠어. 서연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서연이가 얘가 내 귀에 대고 말했다고 여기가 귀야 하면서 이제 들이대면서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은성이가 아 어때 소리 들려? 어떤 모습이었냐면 은성이는 두 유아의 말을 듣고 팔짱을 끼고 잠시 말없이 생각하더니 서연이에게 귀를 막아봐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서연이가 두 손가락으로 귀를 이렇게 막아요. 은성이는 서연이의 등 뒤로 돌아가서 서연이 귀 옆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성이가 어때 소리 들려? 그랬더니 서연이가 응 귀에 대고 하는 것처럼 들려? 그랬더니 은성이가 이제 됐지? 우주는 봐봐 맞지? 나 여기 뒤에다 대고 말했지? 그랬더니 서연이가 알겠어 하고 미안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 대고 말했는데 너무 크게 이제 들려서 귓가에 가까이 대고 얘기한 것처럼 말했어요. 그래서 은성이의 입장에 있어서는 중재를 했는데 귀를 가리고 뒤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지? 자기네들끼리 실험을 한 거잖아요. 너무 귀엽죠? 자, 우리 사회관계 영역에 있어서 사회관계 영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와 말하기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 5개 영역의 통합적인 이해, 어떠한 활동에 어떤 한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이가 뒤에 서서 말하고 중재한 거, 사회관계 영역에 포인트를 뒀다면 여기는 의사소통에 더 포인트를 둔 거예요. 듣기와 말하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 거. 은성이는 갈등 상황에 있는 유아들의 말을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을 합니다. 우주와 서연이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요.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했고요. 유아들은 상황에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말했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중에 있는 유아들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유아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생각, 의도, 감정을 이해하며 관련지어 말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영역 중에서도 듣기와 말하기 영역도 이 지금 활동 안에서 놀이 안에서 아이들 상호작용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인 거죠.
자, 이제 사회관계 영역,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여기에는 서연이는 자신의 귀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보호하려고 하며 우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등 중에 있는 두 유아는 서로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특히 은성이라는 아이가 두 친구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는데요.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은성이는 두 유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해줬는데 은성이는 두 유아가 느끼는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하여 갈등의 원인이 된 상황을 재현하기를 제안했죠. 그래서 제안해서 봤더니 귀를 가리고 등 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귀에 대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서 미안해 하면서 이제 해결이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도 있네요.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했는데요. 유아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귀 옆에서 크게 말하는 소리를 귀에 대고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음을 알게 됐고요.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했죠. 그리고 유아들은 귀의 위치, 말소리가 들린 귀 옆의 방향을 짚어가며 서로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 레포트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말 레포트는 우리 지금 5개 영역 또는 6개 영역에 근거한 발달에 적합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되는데 지금 4차 표준 보유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있겠구나라는 예시를 들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5세 예시를 들었듯이 일지를 작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느 영역에서 또는 아이들의 그런 실제 일어났던 대화 속에서 어떤 것과 통합적으로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교사 지원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카톡 주십시오. 오늘도 애쓰셨어요.